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질 대사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9쪽입니다. 학습 목표는 물질 대사 과정의 에너지 전환을 설명할 수 있다. 생명 활동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설명할 수 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내 질문은 세 개입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은 어떤 과정이며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다른가? 세포호흡으로 ATP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두 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세 번째가 조금 어렵죠. 생명체가 물질 대사로 ATP를 사용하는 과정은 자동차가 연료를 태워 움직이는 과정과 어떤 점이 유사하며 같고 다른 점이 뭐냐? 반응 조건, 에너지 저장과 사용 방식, 조절과 적응 능력 등의 측면에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깨짝 활동하고 나서 모두모두로 토의해서 같이 한번 토의한 다음에 활동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와 에너지 전환. 물질 대사는 생물에서 물질이 합성하고 분해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물질 대사에는 합성, 분해 두 가지가 있어요. 합성이 동화작용, 물질이 합성되는 거, 분해가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이 보면 아미노산이 나오죠.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돼요. 아미노산은 작고 단순한 물질, 저분자 물질입니다. 그리고 크고 복잡한 물질, 단백질은 고분자 물질입니다.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될 때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동화작용. 합성이잖아요. 합성. 이게 합성이야. 합성. 그다음 반대로 글라이코젠은 포도당이 막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육각형 모양이죠. 포도당은 이제 탄소 6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각형 모양을 그립니다. 이게 고분자죠. 포도당은 글라이코젠보다 작고 단순한 물질이죠. 저분자입니다. 그래서 고분자가 저분자로, 즉 분해되는 거죠. 분해. 예, 여기 결합이 다 이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결합들이 다 떨어져요. 툭툭툭툭툭툭 떨어져서 낱개의 포도당입니다. 요것도 이제 이화정에 우리가 조금 이따 세포호흡 설명할 건데 세포호흡은 세포 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물로 보내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돼요. 그럼 보세요. 포도당은 분자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이게 이거보다는 어때요? 이게 고분자죠. 이거는 저분자죠. 자, 그러면 고분자가 저분자로 분해되는 거지. 분해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뭐다? 이화작용이다. 네. 크다, 작다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글라이코젠과 포도당을 비교했을 때는 포도당이 저분자지만 포도당과 이산화탄소와 물로 비교해 보면 포도당이 고분자가 되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과 사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 영양소에는 화학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그렇죠? 음식물 속 탄단지, 여기 화학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어요. 이 에너지는 세포호흡을 통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저장된다. 물질대사 중 이화작용에 해당하는 호흡, 방금 설명했죠 선생님이 세포호흡,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그림을 한번 보면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세포, 동물세포죠? 네, 동물세포인데 동물세포에서 여기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산소도 들어옵니다. 그럼 포도당을 이 산소 결합해서 세포 분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에너지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열 에너지로, 하나는 ATP로 나옵니다. ATP가 한 40%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 60%가 열 에너지로 나옵니다. 요거는 체온 유지에 씁니다. 우리 체온이 일정하죠? 네, 정온 동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ATP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입니다. 예, 저장해놨다가 우리가 어디에 쓰냐? 어디에 쓰냐? 근육운동, 발성, 노래할 때, 정신활동, 공부할 때, 또 잘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호흡,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고분자가 저분자,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지죠. 그때 나온 에너지, 이게 100이라면 그 중에 40%를 ATP에 저장합니다. ATP에 저장하는 방식은 ADP에 무기인산 하나가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ATP가 돼요. 네. ADP에 무기인산 하나 결합하면 ADP가 됩니다. 이 T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약자입니다. 트리라는 말은 3이라는 뜻이죠. 그리스 접두어에 트리는 3이에요. 그 다음 D는 이게 2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스 접두어에 D가 2고 1도 있어요. 모노는 1이죠. 예. 그래서 사실 ATP가 있고 ADP가 있고 AMP도 있어요. 예. 이거는 인산이 하나 결합된 거예요. 구조를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 볼게요. 학습지의 구조, 학습지의 구조가 네, 여기 있네요. 네, 이게 이제 ATP와 ADP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흡수 뭐라고 되어 있어요? From food,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포도당 이런 걸 분해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 흡수될 때 인산, 포스페이트 이게 인산입니다. 이게 인산인데 글자가 너무 가늘게 나오네요. 인산이 하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얘기는 ADP에 인산이 하나 결합한다고. 그럼 보세요. 여기 ADP에는 다이포스페이트 인산이 2개죠. 근데 여기는 ATP는 트리포스페이트 인산이 3개예요. 인산이 하나 결합되면서 에너지가 7.3kcal라는 에너지가 저장이 돼요. 예.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저장해놨다가 이제 우리가 운동하거나 노래 부르거나 뭐 등등등등 쓸 때 공부하거나 쓸 때 이 ATP에서 인산이 하나 툭 떨어져 나와요. 예. 툭 떨어져 나오면 그때 이 에너지가 방출돼서 나옵니다. 이 에너지 릴리즈 에너지가 이제 나온다. 포셀.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오면 이 에너지를 우리가 뭐 운동하고 노래 부르고 공부하고 이런 데 쓰는 거죠. 그러면 ATP에서 인산이 하나 떨어졌죠. 그럼 뭐가 돼요? ADP가 됩니다. 예. 다시 여기에 인산이 붙으면 ATP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자 거기까지 하고 여기에 보면 아데닌이 있죠. 여기 아데닌이 있어요. 아데닌은 우리가 1학년 때 이거 뭘로 배웠어요? 염기였죠. 염기. DNA 할 때 DNA 염기에 4종류가 있었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그죠? AGCT. 요 아데닌. 그러니까 이거는 그 DNA에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리보스 또는 라이보스라고 하는데 이게 당이잖아요. 이게 당. 이것도 이렇게 써졌네. 네. 그 다음에 인산. 요 인산 하나, 인산 둘, 3개죠. 인산 하나. 아까 쌤이 인산이 하나 있으면 AMP라고 그랬는데 당, 인산, 염기, 인산, 염기가 만약에 하나로 결합된 물질을 우리가 작년에 뭐라고 배웠어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랬죠. AMP는 아데닌, 염기 중에 아데닌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뉴클레오타이드죠. 예, 아데닌이 결합된 뉴클레오타이드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런 핵산의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잖아요. 이거는 이제 유전 물질을 저장하고 전달하고 이런 데 쓰지만 ATP는
ATP는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화폐라는 말을 써요. 저장해놨다가 화폐는 이제 물건 필요할 때 지불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ATP에서 인산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그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운동도 하고 생활에 쓰는 거죠. 기계적 에너지, 뭐 화학 에너지, 열 에너지 이런 게 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ATP 구조와 기능 이런 것도 다 설명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깨짝 활동지는 수업 시간에 합시다. 수업 시간에 어깨짝 활동지 양면이에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요거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여기 보면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는 세포호흡을 통해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됩니까? 자, 이 포도당이잖아요. 네, 포도당이 어떻게 됐어요? 열 에너지, 그 다음에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입니다. 화학 에너지.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몸의 세포호흡이 일어나야 되는 까닭을 심장박동, 효소합성 같은 생명활동과 관련 좀 지어보자. 심장은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심장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수축, 이완하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럼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에너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거 할 때 필요한 게 ATP고 그 ATP는 세포 호흡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효소 합성. 효소의 주성분은 뭐예요? 단백질이죠. 단백질을 만든다는 거죠. 단백질을 만들려면 아까 처음에 그림 있었죠? 동화작용이잖아. 아미노산이 저분자물질 단백질 고분열 합성될 때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들어가죠. ATP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결합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답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물질재생과 에너지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